보험 토크 시간입니다. 한국인의 5대 질병 대비 보험에 대해서 오늘 보험 토크 주제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사실 암, 뇌, 심장 이 3대 질환이 있는데 거기에 당뇨, 치매, 질병유의장애 3% 이상까지 오늘 되게 여러 가지를 다뤄주시네요. 네,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5대 질병 대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3대 질환은 암, 심장, 뇌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성인병에 가장 많은 당뇨와 치매 그리고 이 전반적인 부분으로 이런 큰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왔을 때 질병 후유장애도 폭넓게 보장하는 질병 후유장애 3%까지를 오늘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어떤 보험이 어떻게 적당하게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3대 질환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어떻게 좀 보험이 대비를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은 왜 3대 질환 진단비 보험인가라는 부분에서 2017년도 연령별 사망 원인 통계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 1위에 있는 부분이 0세부터 80세까지 제가 연령대별로 끊었는데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바로 빨간색입니다. 암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성 신생물이라고 합니다. 암인데 자, 연령대를 보시면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어린이였을 때는 1세에서 9세가 암이 첫 번째 사망원이 1위고요. 그 다음에 10세에서 40세까지 가장 많은 부분의 사망 원인은 바로 자해가 되겠습니다. 자해는 뭔지 아시죠? 자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40대부터 80대까지 가장 많은 사망일이 원인의 1번은 뭡니까? 약성신생물, 암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으로 암에 대한 기본 3천에서 5천 정도 일반암을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언제 30대 중반부터 40대 이후에 나오는 암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암에 관련된 부분을 두껍게 특히 30대 후반에는 암에 관련된 부분, 즉 그래서 암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유사암이나 일반암을 3천이나 2천 정도를 두껍게 보장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녀 구분하지 않고 암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된다. 자,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0세, 9세, 자 1세에서 30세까지 가장 많은 게 교통사고입니다.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또 학생들은 많이 굉장히 다이나마키하게 움직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편하니까 이 나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상해보험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네. 훨씬 더 유리하게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도 여전히 30대 암이 더 걱정이 되게 되죠. 두 번째도 역시 보면은 40대에서 59세 우리나라 가장들의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자해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심장질환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은 언제부터 가장 걱정입니까? 60대부터 80세 이후까지. 즉 60세가 넘으면 심장질환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 부분의 사망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50대에 심장질환에 특히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부분의 보험이 준비가 돼 있는지를 충분히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3위로 가서 보면은요 역시 10대에서 20대 3위도 암입니다. 그래서 3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10대에서 20대 말까지 관련된 부분의 암은 3등에 들어가는 부분 상대적으로 좀 가볍긴 하나 그래도 큰 거고 그 다음에 30대 역시 교통사고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나오고 심장질환도 여전히 50대가 나오고 또 심장질환이 나오고 있죠. 3등에 관련된 부분 나오는 게 뭡니까? 뇌혈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암, 심혈관, 뇌혈관은 60대 이상에 관련된 부분은 1, 2, 3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심혈관 질환, 여기는 뇌혈관 질환. 특히 심혈관 질환은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를 하셔야지만이 두껍게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봐야 되고 특이하게도 80세가 넘은 이제 폐렴인데 이 부분이 대부분이 보면 사망 원인이 폐렴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부분이 뭡니까? 호흡기성으로 오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직접적으로 암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암 사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진단비를 두껍게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위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생각보다 10대에서부터 40대 말까지 보니까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60대 넘어가시면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걸 신경을 쓰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을 먼저 준비해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하는데 이 나이 때 관련되면 심혈관 질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해도 되는 부분, 암에 관련된 부분은 40대가 넘으니까 30대 중반 넘어서 두껍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을 두 번째 준비하고 세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뇌혈관 질환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뇌혈관 질환은 대부분이 반드시 보시면 암과 신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반드시 뭘 동반합니까? 장애. 이게 뭐냐면 크게 아픈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3% 이상의 질병 후유장애를 넣어놓으면은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당뇨나 고혈압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준비하면 좋겠으나 연령대별로 이때는 어떤 거를 두껍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준비할 게 암에 관련되면 30대에서 40대 넘어서 나는 암이 걱정이 있구나 그러면은 암을 두껍게 준비를 하고 2등에 관련되면 심혈관 질환은 뭡니까? 50대가 넘어 60대가 되기 시작하면 심혈관 질환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4등에 있는 10대에도 20대, 30대도 심혈관 질환이 오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은 심혈관 질환을 준비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뇌혈관과 이런 부분들은 꼭 3대에 관련 60대가 넘으면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반드시 3대를 준비하시고 기타 관련된 부분도 여유가 있을 때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령별 사망 원인을 찾아보니까 3대 질환, 암과 뇌, 심장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서 각각 또 사망 발병률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 2015년도 한국인의 사망 원인 전 연령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부동의 1등이 뭡니까? 남자, 여자 동일합니다. 암입니다. 암. 그래서 우리가 3대 질환 중에 암을 맨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왜? 암이 걸리고 나면은 일단 치료비가 많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암보험에 관련된 걸 두껍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심장 질환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심혈관 질환은 상대적으로 여자가 더 많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그다음에 세 번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혈관이 먼저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이 먼저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뇌혈관 질환인데 남자, 여자 동일하게 관련된 부분인데 여전히 뇌혈관 질환인데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암은 남자가 더 많이 발병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심혈관과 뇌혈관은 역시 여자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해 관련된 부분도 4등이고 그다음에 폐렴에 관련된 부분과 여자는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당뇨병이기 때문에 아까 60대 이상의 당뇨병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은 여자가 훨씬 높더라. 그래서 오히려 당뇨에 관련된 부분은 여자분들이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뇨 현황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관리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당뇨 환자의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2011년도 219만이었던 그 부분이 2016년도 225만, 지금 한 2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2050년도에 약 600만 명이 예상이 된답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그러면은 60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치매가 2050년에 약 300만 명을 예상한다 그랬는데 600만이 약 2배가 되는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OECD 평균의 22.7%의 당뇨 사망률인데 우리나라 당뇨 사망률이 28.9%로 굉장히 높습니다. OECD 평균보다 높죠.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 아직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뇌당뇨 환자에 있고 당뇨가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당뇨병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면 굉장히 유용한 보험이 바로 당뇨 전문보험이 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보면 터키가 우리보다 굉장히 높으나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나라보다 당뇨병 사망률이 다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당뇨 참 무서운 것 같은데요. 이 당뇨 못지않게도 치매도 무섭잖아요. 이 치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치매 현주소는 보면은 지금 2018년도 약 75만 명 정도의 예상을 했던 부분이 여전히 2050년에 가면 303명입니다. 근데 이 치매는 왜 무서울까요? 치매는 가족, 본인들의 기억 살인이기 때문에 가족을 잘 몰라본다는 거죠. 신체적으로 멀쩡한데 식구를 몰라보고 자기 젊은 시절이나 과거의 가족을 다 망각하고 사는 부분이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현재 치매는 12분마다 한 명씩 오늘 이 방송을 저희가 한 50분 하는데 그 와중에도 5분은 치매 진단을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네. 12분마다 한 명씩 현재 75만 명이 하루에 치매 환자는 6시간에서 9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지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약 한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 그래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가장 큰 걱정인 우리 부모님들 내지는 지금 50대, 60대 분들도 치매도 여전히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 그래서 유용한 보험이기 때문에 치매도 대한민국의 치매 굉장히 걱정이지만 미리 준비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준비가 충분하게 준비된다는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5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자, 5대 질환 대비 필수 보험이다. 5대 질환에 관련된 부분의 보험은 필수적으로. 보험이 뭡니까? 갑자기 닥치는 리스크, 위험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기왕증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를 높게 할증해서 받든지 아니면 건강할 때 보험은 가입하는 거고 한 살이라 젊었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그런데 5대 질환 뭡니까? 암, 뇌, 심혈관, 당뇨, 치매,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분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암 진단비 관련된 부분은 일반암과 유사암이 있죠. 일반암은 뭡니까? 남녀 생식기암이나 기타 유방암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암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대장전막내암도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보험이 유리할 거다. 유사암에 관련된 부분은 중요한 게 체크리스트가 뭡니까? 보장 한도를 얼마만큼 해주느냐. 두 번째 비고상에서 보면 유사암이냐 소외감이냐, 요거는 유사암에 관련된 부분을 생명보험 유사암과 소외감 두 가지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불리하죠, 생명보험. 그래서 손해보험을 가고 꼭 인수 한도를 봐라. 같은 손해보험이라도 유사암의 보장 한도를 얼마만큼 해주는 회사가 있는지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한테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진단비를 보겠습니다. 허혈성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련된 부분의 진단비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 부분은 뭡니까? 급성 심근경색만 있는 보험은 전체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허혈성 심장질환을 확인해라. 이 보험 심혈관 진단비는 생각보다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보하는 게 좋고, 단 허혈성과 급성심근경색 이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급성심근경색과 1대1로 가입하게 모든 보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에서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느 50대, 60대에 관련된 부분까지 얼마만큼 크게 확보를 해주는 보험사를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심증에 관련된 부분이 담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련된 부분의 진단에 협심증이 포함이 되지만은 급성심근경색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가입 시기를 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2010년 전에 가입한 부분들은 아예 급성심근경색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 보험이면은 없애라는 게 아니고 허혈성 심장질환 적정 수준을 반드시 추가로 보완해서 확보를 해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부분도 손해보험사가 유리하고 인수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뇌혈관 질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뇌혈관은 뭡니까? 뇌혈관 질환 진단비인데 뇌졸중의 유무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뇌경색, 뇌졸중, 그 다음에 뭡니까? 뇌출혈입니다. 과거에 아까 시기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뇌출혈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이면 뇌졸중을 확인해라. 그런데 더 큰 부분은 뭡니까? 뇌혈관 질환 전체를 커버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뇌경색은 어디 있을까?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지주막하 뇌에서 꽈리, 우열이 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뇌경색에 포함되는 부분이 뇌졸중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니면 뇌출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봤는데 뇌출혈은 그것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뇌경색을 반드시 확인해봐라. 그래서 이 부분도 여전히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가 훨씬 더 유리하고 인수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걱정됐던 네 번째 보험이 뭡니까? 당뇨입니다. 당뇨는 우리나라가 2050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당하 혈색소 6.5냐 7.0이냐 부분입니다. 당뇨보험에. 우리나라 당뇨보험의 진단비를 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당하 혈색소 6.5, 7.0입니다. 6.5와 7.0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6.5는 경계선에서 관리를 하면서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부분, 7.0은 어느 정도 진도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중요한 거니까, 당하혈색소는 진단비를 주는데 6.5, 7.5, 8.5 단계별로 얼마를 주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진단비의 크기를 반드시 봐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도 역시 무해지 환급률을 보고 혹시 내가 당뇨가 오지 않으면은 무사고 환급률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래서 손해보험사의 환급률이 좋은지를 봐야 된다. 그다음에 치매 진단비는 뭡니까? 여기 써놨습니다. 경증 진단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CDR 1.0과 2.0과 3.0인데 CDR 1.0, 2.0 경도와 중등도 치매를 관련된 부분을 경증 치매라는데, 이 부분의 크기 진단비를 얼마만큼 받을 거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중증 치매 관련된 부분은 제가 간병에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병원에서 실제 치매 환자들 간병을 해보니 경증 치매 1.0, 2.0 최근에 약이 좋아져서 진행을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이 막아주고 있는데, 중증 치매로 갔더니 오래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시더라. 그러니 중증 치매에서 생활 간병비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게 뭡니까? CDR 척도 1.0, 2.0 경도와 중등도 경증 치매를 얼마만큼 진단비를 크게 받을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꼭 확인을 하셔라. 그래서 가성비를 보시고 손해보험사의 무해지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다음에 장애 3%는 질병 후유장애 3%를 얘기하는데 상해 후유장애 3%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해 후유장애 관련된 3% 이상은 보험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검토를 하시고, 질병 후유장애는 가입 한도 및 가성비를 봐야 되는데 연령 및 연계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비교를 해보시고, 생각보다 보험료 차이가 2배 이상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시고, 이 부분도 역시
인수를 어떻게 하고 80세, 90세, 100세 복층으로 설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5대 질환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고 싶은데 사실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씩 좀 짚어주시길 바래요. 보험을 가입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합니다. 통증이나 증상이 왔을 때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진단되는데 검사나 진단이 되는데 면담을 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약물이나 수술 입원이나 자연치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그 면담을 하기 전에 진단을 받기 전에 뭐를 해야 될까요? 보험부터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병원비를 충분하게 내가 낸 보험료를 보장해주는 의료 실비보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뭡니까? 암, 뇌, 심장, 3대 질환 진단비는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뭡니까? 수술비, 입원비 보험 충분히 내가 보험이 준비가 됐을까? 그리고 이상이 없어 그럼 다시 어디로 갑니까? 저 맨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보험 가입 형태를 먼저 봐야 된다.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병원에 갔더니 이거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는 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건강진단, 병원에서 면담을 하거나 진단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보험부터 체크를 해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후유장애 가기 전에 상해 후유장애 3% 이상을 얼마만큼 확보를 할까? 그다음에 사망이 걱정되시면 이제 종신보험을 적정수준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3%보다는 실비 플러스 3대 질병보험이 우선하고 질병 후유장애 3%그 마지막 보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뭡니까? 3대 질병을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장애 후유장애 3% 이상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좀 유용할까요? 질병 후유장애 3% 왜 유용할까요? 자, 보시면 3대 질환이 있습니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이 3대 질환의 결과로 보면 치료 후에 거의 75%가 후유장애를 앓더라. 즉 기능이 상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75% 이상이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래서 일의 보장에 소멸되지 않는다. 이 질병 후유장애 3%는 뭡니까? 한 번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신체 각 부위별로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하더라. 그래서 여러 원인으로 인체 각기 다른 부위별로 발생하는 후유장애를 반복, 합산, 중복해서 보장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다음에 암, 뇌졸중, 치매 등 중대 질환들은 대부분 후유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경미한 부분부터 중증까지 얼마입니까? 후유장애 기능 상실 3%부터 100%까지 여기서 반복, 합산, 중복해서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은 내가 어느 나이 때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꼭 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질병 후유장애 3%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의 보장을 특약을 가입하는데 3천만 원을 가정했을 때, 자, 보시면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장애입니다.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15%면 450만 원을 받고, 그런데 나 인공관절을 또 수술을 해야 돼. 근데 한쪽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20% 장애를 보고, 그러면은 3천만 원 곱하기 20% 600만 원을 받고도, 그다음에 만약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난소 절제를 했다 그러면 양쪽 난소 절제를 했을 때는 50%의 장애가 됩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을 받는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흉복부 장기나 비뇨기 생식기 관련된 부분도 역시 50%.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분에 치매, 약간의 치매, 시달척도 2점도 40%를 줍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곱하기 40%는 1,200만 원 하고, 이 치매는 시달척도 2점, 3점, 4점, 5점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추가로 누적으로 여기 질병 후유장애에서 해주기 때문에 치매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질병 후유장애도 한 단계의 분류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유용하게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험 토크, 한국인의 5대 질병 대비 보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5대 질병에 대한 보험 좀 문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688-8019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미니 토크로 다시 돌아올게요.